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약간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이 자리는 그 강원도 소재대학교요. 2023학년도 대입 전형을 중심으로 대학의 그 입시 전반을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강릉 원주대와 한림대와 강릉 원주대의 입학 담당자께서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우선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 원주대에서 오신 김나린 입학사정관님을 소개합니다. 네, 다음으로 한림대에서 오신 안영준 입학팀장님을 소개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영준입니다. 예, 저는 사회를 맡은 강원도교육청 대입지원관 백종유입니다. 김나린 입학사정관님은 강릉 원주대에서 약 4년 차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안영준 입학팀장님께서는 아마 그 한림대 입시를 거의 약 20년 넘게 관여를 하신 분입니다. 혹시 한림대나 또 우리 강릉 원주대에 대해서 어떠한 의문사항이 있어서 또 학교 TV가 공개된 자리이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묻기가 좀 못한 점들이 있으시면은 오늘 방송이 끝난 이후라도 안영준 입학팀장님, 그 다음에 김나린 입학사정관님 이름을 기억하시고 전화를 해주시면은 잘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2년 고등학교 3학년 진학 담당 교원을 위한 제5차 대입 역량 강화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연수는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부에서는 2022 입시 결과와 함께 우리 강원 지역 학생들이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알아보고 더불어서 강원 지역 학생들에게 아쉬웠던 점, 또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부 기재 항목이 축소되었다든지 수상 실적이 학기당 1개만 제공되었다든지 자기소개가 폐지되었다든지 이러한 점들이 서류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좀 미리 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함이 옳은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강릉 원주대의 김나린 입학사정관님께서 2022 대입 결과에 대해서 약 15분 이내로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강릉원주대학교 입학사정관 김나린입니다.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네, 지금부터 저희 강릉원주대학교 그 대입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전체적인 지원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정원 내외를 포함해서 수시 모집, 정시 모집으로 나눠서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시 모집에서 정원 내의 경우에 저희가 모집 인원이 1,565명이었고요. 경쟁률이 4.44대 1로 저희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원 외의 전형에서는 105명 선발의 경쟁률은 2.9대 1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정시 모집의 경우에는 모집 인원 435명 모집에 1,674명이 지원하여서 3.85대 1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정원 외 같은 경우에는 41명 모집에 45명이 지원했고요. 1.1대 1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그 전년도 대비해서 작년에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변화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저희가 작년에 학생들을 선발할 때 저희 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시 모집의 비율이 좀 많이 확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많은 인원을 선발을 했었고요. 특히 좀 많이 변화된 부분은 저희가 원래 그 기회균형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 포함되어 있던 부분인데 이제 22학년도부터 교과 전형으로 변경을 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확대해서 선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기부
교과 전형 반영 방법도 좀 변경을 했는데요. 네, 표시된 전 과목에서 국영수 사과, 네, 백단위,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해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영역별 반영 비율을 조금 변경을 했어요. 그 이전까지는 동일한 비율로 평가를 했다면 22학년도는 발전 가능성 25, 인성 20, 학업 역량 25, 전공 관심도 30 이렇게 4개의 항목에 따라서 좀 반영 비율을 변경해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정시 모집에서는요. 그 수능 위주 전형의 선택 과목을 미지정했고요. 국어 및 수학 선택 과목 미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자연공학 계열의 가산점을 유지해서 학생들을 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다른 모든 학과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지만 치예과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22학년도에는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좀 완화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교과 전형의 기회균형, 종합 전형의 지역 인재 농어촌 전형에 대해서 4개 영역 중 3개의 합이 6등급 이내, 그 다음에 해람 인재 전형은 4개 영역 중 3개의 영역의 합이 5등급 이내로 기준을 좀 마련을 했고요. 여기서 그 4개의 영역에 대한 반영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과탐, 우수 한 과목. 네, 여기 4개 중에 3개의 영역에서 만족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이때 수학은 필수로 포함해서 진행을 한 부분입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수시 모집 지원 현황을 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온 표입니다. 네, 옆에 부분은 저희가 그 작년도 기준도 조금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고요. 네, 저희가 지금 회람교과, 그 다음에 지역교과, 기회균형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람자가 들어가 있는 전형 자체는 전국의 친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다 보니 지금 해람교과와 해람인재 전형 자체는 조금 경쟁률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교과와 지역인재는 강원도 친구들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으로 네, 해람 전국의 친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보다는 네, 조금 소폭 낮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원 외전형으로 농어촌이나 특성화고, 그 다음에 저소득, 특수교육 대상 친구들을 네,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 원주대학교는 캠퍼스가 2개로 나눠져 있고요. 강릉과 원주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네, 캠퍼스별 지원 현황을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강릉에서 1232명을 모집하고요. 원주에서 433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보다는 원주가 조금 더 경쟁률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긴 하지만 모집 인원이 강릉보다 작은 점, 네, 그 부분 고려하시면 그렇게 많은 차이는 나지 않는 걸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2학년도 수시 모집 지역별 지원 현황을 좀 보면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네, 강원도에 있다 보니까 강원도 친구들이 좀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구조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고 자료로 좀 준비해 봤습니다. 네, 정시 모집의 지원 현황입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학과는 다 일반 다군에 포함되어 있고요. 특정 학과들에 대해서 가군과 나군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군 같은 경우에는 회계학과에서 지금 선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네, 학과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조금 많아진 네, 경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 보통은 네, 3대1, 4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인다라고 봐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정시 모집 역시 캠퍼스별로 지원을 좀 구분해 봤는데요. 네, 정시 모집 또한 강릉보다는 원주가 조금 더 지원율이 많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강릉 원주 캠퍼스에 뭐 간호학과나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과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원주 캠퍼스의 지원율이 조금 더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부분은 그 전형 유형별 성적 현황이고요. 이 성적은 그 지원자와 입학자에 대한 전체적인
평균 성적이 평균 등급이기 때문에 그냥 수치적으로만 참고 사항으로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과 전형의 같은 경우에는 그 두 번째 줄에 가로 열고 되어 있는 부분은 치의과를 제외한 인원과 성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자는 보통 평균 5.19의 성적을 띄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입학자 성적의 같은 경우에는 4.98 정도인데 이 성적은 치예과를 포함하기 때문에 밑에 가로 안에 있는 5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전형의 경우도 동일한데요. 네, 지원자의 성적이 4.4 이거는 치예과의 성적을 포함한 거고요. 네, 뺐을 때 5.1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입학자 역시 5.4 등급의 학생들이 입학을 하고 있다. 평균적인 등급이니까 이 부분은 참고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저희 지금 22학년도 수시 모집 내신 등급 학과별로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부분은 인문대학입니다. 저희 지금 해람교과, 지역교과, 해람인재, 지역인재 4개의 전형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성적만을 반영해서 나오는 성적이기 때문에 이 수치를 봐주시면 되고요. 종합 전형의 같은 경우에는 해람인재나 지역인재 같은 경우에는 들어온 친구들의 성적을 봤더니 이 정도 된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국어국문학과의 해람교과 전형의 경쟁률이 5.6대 1이었고요. 입학한 인원이 8명, 그 다음에 최상위가 4.2, 최하위가 4.96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단대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자료는 저희 강릉원주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시면 동일한 자료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치예과의 경우에는 해람교과와 지역교과를 선발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성적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22학년도 입시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서류평가에 관련된 내용을 잠시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이렇게 4가지 발전 가능성, 인성, 학업 역량, 전공 관심도 이렇게 4가지의 영역으로 나눠서 종합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학과나 치의과나 모두 동일한 부분이고요. 네. 지금 화면에 보시면 그 평가 요소 중에 1번 항목에 보시면 이렇게 별표가 달려 있고요. 이 지금 보시는 부분은 저희 모집 요강이나 책자로도 보실 수 있는 내용이십니다. 그래서 별표가 달려 있는 부분을 주로 많이 좀 중점적으로 보는 평가 지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3번째 학업 역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업 역량이라고 해서 그 학생들의 성적만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적만으로 평가하지 않고 학생의 세특이나 이 학생이 이 수업 시간에 얼마나 열심히 학업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평가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학생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전공 관심도 부분에 보시면 모집 단위별 인재상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가시면 매년 모집 단위별 인재상을 이제 공지하고 있고요. 그 인재상에 보시면 어떤 과목을 이수하면 친구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 학과에선 어떤 인재를 원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잘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저희 종합전형 평가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서류 평가는 이 기준에 맞춰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워낙에 저 강릉 원주대, 한림대 그 제 일부 2022 입학 결과를 다 듣고 나서 Q&A를 할까 했었는데요. 바로 끝나고 난 다음에 간단하게 우리 그 김나래 입학사정관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데요. 한두 가지만 여쭈고 바로 한림대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한림대학이나 강릉 원주대학이나 이번에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 2022년도에도 다 선정이 되었는데요. 축하드리고요.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다라는 것은 소위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그 내용대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평가가 내실 있게 공정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대기업이나 그런 쪽에서 끊임없는 그 어떤 저 감사 또는 그 컨설팅 업무를 통해서 검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 올라와 있는 그런 자료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강릉 원주대에서 제가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우리 그 강원도 소재 대학들이 많건 적건 간에 수도권에 가깝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우리 강원도의 그 대학들을 많이 녹화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강릉 원주대의 그 지원자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 학생들의 그 비중이 50%가 좀 못 되는 46.5인가요? 제 기억이 맞다면은 그런데 이제 최종 등록자 기준으로는 보면은 이게 그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그 점 하나 여쭙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최종 등록자 기준 강원도 친구들 네. 말씀이신 거죠. 지금 화면 좀 띄워주시.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네, 강원도 지역 제외와 지역 네네. 친구들인데요. 네. 보시면 지금 그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친구들이 이제 합격해서 등록하는 비율이 더 높고요. 높고요. 네. 아무래도 교과 전형은 강원도보다는 다른 지역이 조금 더 높긴 한데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우리 한림대 2022 입학 결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네, 한림대 2022학년도 입시 결과를 좀 준비를 하면서 선생님들께 어떤 정보를 드리면 좋을지를 좀 고민하다가 좀 나름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게 성적 현황인데요. 이게 너무 이게 텍스트만 보여드려서 좀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게 이제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고 모집 단위별로 성적을 이렇게 계산을 했고요. 그래서 모집 인원, 그 다음에 경쟁률, 작년 회전율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최종 등록자 기준입니다. 최종 등록자의 최고점, 그 다음에 평균, 최저점 이렇게 성적을 가져왔고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홈페이지나 이런데 저희가 그 커트라인에 공지를 안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좀 저희가 방침을 좀 바꿔서 모든 정보를 다 드리자 그래서 최저 성적까지 저희가 다 공지를 했고요. 그래서 이거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종은 아무래도 교과 전형보다는 성적이 조금 낮죠. 보시는 바와 같이 좀 높은 과는 뭐 3점대 후반 정도 되고 좀 낮은 과는 평균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5점대 뭐 초중반까지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의예과 같은 경우는 평균이 1.37 정도가 됐고 컷은 한 2.49 정도가 됐습니다. 종합은 이 정도 보고요. 다음은 교과 우수자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의 교과 우수자 전형이고요. 여기는 학교 생활 우수자 학종보다는 약간 성적이 높은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4등급 초중반대가 되고요. 조금 높은 과 심리학과 같은 경우는 2등급 후반대 2.8 정도 평균이 그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의예과 같은 경우는 의예과는 없었죠. 의예과는 학종이 없죠. 교과 우수자가 없고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2점대 후반. 생각보다 간호학과가 좀 성적이 높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간호학과 성적이 좀 많이 좀 떨어지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마 좀 보시면 알겠지만 평균하고 최저하고 성적 차이가 꽤 됩니다. 그걸 좀 감안해서 진학 지도에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강원도 지역 학생들이 지원하는 지역 인재 전형입니다. 여기도 학생부 교과로 진행을 했고요. 모집 인원은 뭐 좀 많은 모집단이 한 20명 정도 되고 적은 데는 뭐 3명, 4명 되는 모집단이 있긴 한데요. 그렇다 보니까 점수가 좀 들쑥날쑥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모집 인원이 좀 적은
그런 모집단위들은 이제 해마다 성적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는 보시면 5등급 초반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높은 과는 3등급 초반 이제 그 정도 되고요.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2.3, 아까 교과 우수자보다는 조금 아마 높은 걸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저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균하고 커트라인의 성적 차가 조금 많이 나는 과가 있습니다. 여기는 경쟁률이 조금 낮은 과들이 아마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의예과 같은 경우는 평균 2.2, 그 다음에 최저가 4.48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특목고나 이제 이런 자율고 학생이 민사고 아마 학생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다음은 한림 케어 전형입니다. 저희가 사회 배려 대상자 전형을 좀 작년부터 좀 많이 좀 늘려야 돼서 저희가 한림 케어 전형을 많이 늘렸습니다. 예전 2021학년도 같은 경우는 보통 모집단위별 한두 명 정도 선발했었는데 작년부터 좀 많이 늘려서 적은 모집단위는 2명, 좀 많은 데는 4명, 뭐 소프트웨어 학부 같은 경우 7명까지 선발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좀 많이 낮았죠. 보시면 2등급, 2점대 후반 정도 경쟁률이 돼서 아마 여기는 좀 지원한 학생들이 대부분 합격하는 그런 경향을 좀 보였습니다. 성적은 보시면 좀 들쑥날쑥합니다. 모집단위별로 성적 차이가 굉장히 크고요. 낮은 과는 뭐 5등급 중후반 때도 있고요. 좀 높은 과는 2등급 후반 때도 있고 그런 차이가 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균하고 최저 사회 갭이 좀 큰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뭐 2명 모집을 했는데 뭐 취차 합격자가 다 등록을 했고요. 성적은 좀 높죠. 평균이 1.1이고 뭐 컷이 1.15인데 성적이 좀 높은 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림케어는 뒤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뭐 농어촌 학생 이런 학생들도 지원할 수가 있어서 다른 저희 그 농어촌 학생 전형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전형 학생들은 내가 한림대학교를 지원한다 그러면 한림케어를 지원할지 아니면 내가 농어촌 전형을 지원할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전형으로 지원할지를 좀 고민하면서 아마 본인이 어떻게 유리한지를 좀 고민해보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학생 전형입니다. 여기도 뭐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전체가 저희가 한 68명 정도는 모집을 하는데 경쟁률이 그리 높지는 않았습니다. 뭐 2대 1이 안 되는 모집 단위도 있어서 지원자들이 거의 다 합격하는 그런 경향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성적을 보면 뭐 5등급 때도 있고요. 3등급 심리학과 같은 3등급 중반 정도 되고요. 커트라인의 좀 차이가 평균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경향 여기서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그 수시 모집 경쟁률이 전반적으로 좀 2021학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적도 뭐 전체적인 뭐 저희 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이 비슷한 경향이긴 하지만 저희도 마찬가지로 성적이 조금씩 떨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작년도에 경쟁률이 좀 낮다 보니까 성적이 좀 더 떨어진 경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성적 현황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정시 성적 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앞으로 가서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이 학생부 수시 학생부 입시 결과는 학생부 성적이 저희 학교는 아마 좀 선생님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또는 과학 이렇게 4과목을 반영하는데요. 사회하고 과학은 성적을 좋은 걸 반영합니다. 교차 지원을 다 허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또는 과학 이렇게 4개의 성적을 반영하는데 저희는 이 4개의 교과목을 동일 비율로 반영하지 않고요. 일단 국어, 영어, 수학 중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거를 40% 반영하고요. 나머지 3개 교과를 30%, 20%, 10% 이렇게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성적이 그 기준으로 계산이 된 겁니다. 즉 웨이트를 줘서 계산이 된 겁니다. 잘한 거에 아무래도 웨이트를 줘서 계산했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들이 이렇게 평균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조금 아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뭐 이렇게 특정 과목을 이렇게 성적이 좋고 또 특정 과목 성적이 낮고 이런 학생들은 많지는 않지만 간혹 이제 그런 학생들이 있어서 그런 학생들은 아무래도 저희 학교에 지원하면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시 성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시 성적 경쟁률하고 전년도에
최종 등록자의 전형 총점하고 그다음에 등급을 가져왔는데요. 사실 등급은 아까 수시처럼 저희도 이 정시의 등급은 웨이트를 줘서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약간 좀 참고하시기는 조금 불편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두 개 영역을 반영하는데요. 수능을 두 개 영역을 반영하는데 첫 번째 잘한 거를 70% 반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잘한 거를 30% 반영하다 보니까 그 첫 번째 잘한 그 첫 번째로 반영된 그 영역의 등급에 0.7을 곱하고 두 번째로 반영된 영역에 0.3을 곱해서 더한 등급이라 약간 조금 좀 왜곡된 등급 막 이렇게 좀 보여져서 성적이 생각보다 높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그 전형 총점으로 나와 있는 평균하고 최저점을 좀 활용을 해서 내년도 진학지도에 좀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부 모집 단위는 이제 가산점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 가산점 성적까지 포함된 그런 성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시는 아무래도 이제 강원권 학생들이 많이 뭐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강원권 학생들은 많이 지원을 좀 안 하긴 하는데 수도권 학생들이 좀 많이 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혹시 정시를 생각하는 학생들한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이제 서류평가 돌아보기에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를 저희가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선생님들이 저런 질문을 좀 우리 사정관 선생님들이 고교 현장 나가니까 진로선택 교과를 어떤 걸 학생들이 들었는지 이걸 좀 궁금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저희 학교에 작년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한 학생들의 계열별로 저희 학교 그 지원 모집단이 기준으로 봤을 때 인문계열하고 자연계열로 좀 구분을 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먼저 국어를 보면 국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인문계열 쪽은 심화국어를 제일 많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고전읽기, 현대문화 감상 이런 걸 들었고요. 그다음에 자연계열은 심화국어가 좀 많긴 한데 그다음에 고전읽기가 생각보다 많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실용국어 이렇게 들은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은 영어권 문화, 그다음에 영어 문화 읽기, 그다음에 진로 영어. 그 자연계열은 영어권 문화, 뭐 영어 문화 읽기, 진로 영어, 뭐 실용 영어도 좀 많이 들은 걸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좀 크죠. 인문계열은 경제 수학, 수학 탐구 과제, 기하 이렇게 좀 들었고요. 자연계열 학생들은 확실히 기하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기하, 그다음에 수학 과제 탐구 이렇게 들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교과 같은 경우는 이것도 차이가 좀 있죠.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사회문화 탐구, 여행지리 이런 걸 좀 많이 들었고요. 자연계열 학생들은 사회문화 탐구 역시 좀 많이 듣긴 했는데 여행지리 좀 많이 들었고요. 그런 차이를 좀 볼 수가 있고요. 과학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 학생들은 생활과학 절대적으로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생명과학 2, 화학 2 이런 거 들었고요. 자연계열 학생들은 생명과학 2 많이 듣긴 했죠. 화학 2도 좀 많이 들었죠. 아무래도 그다음에 생명과 과학 이렇게 물리학 2도 좀 많이 들은 걸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진로선택 교과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서류평가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거를 저희가 조금 이런 걸 좀 궁금해 하시고 또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이런 거에 질문이 좀 많아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서류평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교과 성적 많이 보죠. 중요합니다. 저희는 교과 성적을 40% 성적을 반영하거든요. 40%라는 게 저희가 정량적으로 계산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지원한 학과와 관련된 교과목을 얼마나 들었고 그 교과목의 성적이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그 교과목을 담당한 선생님들의 의견도 좀 저희가 다 봅니다. 이 학생이 어떤 쪽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지 뭐 이런 것들도 봐서 교과 성적을 40% 비중을 두고 평가를 하고요. 나머지 60%는 다 비교과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과를 지원하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3년 동안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를 이제 각 종목별로 저희가 다 살펴봅니다.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아마 일부 이제 선생님들은
학생부에 기록하는 내용들이 축소가 돼서 그게 어떻게 평가에 영향을 주느냐 이렇게 좀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저도 좀 평가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전환사정관이라 서류평가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예전에 그 제한이 좀 없거나 아니면 좀 내용이 좀 많았을 때보다 오히려 좀 이게 축소가 되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이제 그걸 축약해서 내용을 적어서 주셔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렇게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평가에도 오히려 더 수월한 부분도 있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또 하나는 저희는 이제 2023학년도 올해까지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를 받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자기소개서를 받아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가 학생부 종합전형 경쟁률이 좀 줄었는데 평가자 입장에서는 그 자기소개서가 어떤 그 학생이 어떤 쪽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고등학교 3년 동안 생활을 했는지를 축약해서 적어줬기 때문에 그게 여러 가지 평가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기소개서를 계속 지금 2023학년도까지도 받고 있는데 그래서 그 자기소개서를 뭐 학생들이 지원하는데 그렇게 조금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니까 그런 부담감 가질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지원한 모집단위와 관련해서 조금 강조하고 싶은 내용 위주로 좀 작성을 해 주시면 오히려 평가자에게 더 좋은 아마 평가를 받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진학지도에 좀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로 진로선택 과목이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에 반영되는데 마이너스로 유리하냐 이런 질문을 아마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진로선택 과목이 많다고 무조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특정 학과 예를 들면 의대나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른 학생에 비해서 좀 진로선택 교과 심화 과목 위주로 좀 많이 들으면 아무래도 들어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수월하니까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일반 학과는 아마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또 고등학교별로 저희가 다 그 교과과정 편제 내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교과 과정을 편성할 수 없는 학생들한테 그 과목을 안 들었다고 그렇게 많은 불이익을 주거나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걸 또 고등학교 현장의 어떤 그런 것도 다 반영을 해서 저희가 서열평가를 하기 때문에 고려해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지역 인재 강원권 학생들의 입시 결과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학생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강원권 학생들이 좀 적죠. 저희가 전체 강원 외 지역에 한 1,500명 지원했고 강원 지역 학생은 513명 지원했는데 결과가 굉장히 좀 재밌습니다. 1단계 통과 인원을 보면 강원권 외 지역이 1,574명 중에 993명이 합격을 했고요. 강원 지역 학생이 513명 중에 461명이 합격을 했어요. 지원자 대비 합격률을 보면 강원권 학생이 훨씬 높죠. 거의 90% 가까이가 1단계 통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최종 이제 합격해서 등록한 거를 보더라도 강원권 학생들이 57.1%가 합격을 했습니다. 물론 1단계 이제 통과 인원 대비로 봤을 때 그래서 강원 외 지역 학생들의 34.1%보다 강원권 학생들이 많이 합격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도 강원권 학생들이 강원 외 지역 학생들보다 합격 비율이 좀 높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높긴 하지만 좀 높은 걸 볼 수가 있고요. 그거에 비해서 정시 모집은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강원권 학생들이 이제 지원율이 많이 좀 적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반대로 여기서는 강원 외 지역 학생들이 합격 비율이 높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또 선생님들이 이제 한림대 의예과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림대 의대 지역인재 전형 결과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고랑 그다음에 자사고 특목고를 나눠서 좀 구분해서 좀 봤고요. 전체 저희가 지원자 보면은 162명이 지원했는데 일반고가 109명이고 자사고 특목고가 53명 지원했습니다. 그중에 1단계 통과 인원은 일반고는
56명 통과를 했고요. 그래서 51.4%가 합격이 됐고요. 자사고 특목고가 18명 합격을 했습니다. 34% 합격을 했습니다. 좀 자사고가 생각보다는 적죠. 적고 수능 최적 통과율을 보면은 이제 여기는 자사고 특목고가 약간 높습니다. 반 정도 통과를 했고요. 그 외 일반고가 한 43% 정도 수능 최저를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두 번째를 보시면 조금 재미있는 결과를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류평가하고 면접평가 점수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은 한 500점 정도가 됐는데요. 700점 만점에 일반고가 500.5를 받았고요. 자사고 특목고는 484.9입니다. 굉장히 이게 십몇 점 차이인데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큰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들이 더 성적을 잘 받았죠. 1단계에서는. 그런데 면접 결과를 보면 또 그건 반대입니다. 평균은 232.5인데 일반고 학생들은 225.8이고요.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이 247.1입니다. 즉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이 면접을 잘 본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림대 의대를 혹시 지원할 학생들이 있으면 이 면접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네, 잘 들었습니다. 강릉 원주대나 한림대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그 합격자의 그 성적대가 상당히 뭐 2등급, 3등급씩 벌어져 있더라. 자, 성적이 좋은 친구들도 자기 진로 목표에 맞춰서 자기 진로 목표 실현에 적합한 학과가 있다고 하면은 서슴지 않고 강릉 원주대, 한림대를 선택하더라. 굉장히 그 고무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2등급, 3등급씩 차이가 발생하는 학과들이 드물지 않게 있으니까요. 그런 학생들에게도 강릉 원주대와 한림대가 이러한 그 자기 진로 목표 실현에 그 적합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것이고요. 또 우리 한림대학에서 최종 끝자리까지 이렇게 최저 성적을 공개한 것은 사실상 굉장히 파격적이다. 70%, 80%만 공개하고 사람 애를 태우는데 그런 점에서는 감사드리고요. 이 두 개의 자료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훗날에 모두톡이랄지 별도의 경로를 통해서 선생님들께 전달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또 여쭤보고 시간 관계상 바로바로 넘어갈 터인데요. 그 외부 학생의 그 합격자 비율을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약 60.7% 외부 학생이라는 것은 강원도 이외의 학생들의 거기에서 그 합격자 비율이 제가 제대로 들었나요? 60.7% 네, 1단계 정도 합격. 그렇게 듣는데 최종 등록자도 마찬가지로 약 60.7%가 되나요? 최종 등록자는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보다 1단계 높은지 합격 낮은지. 통과 인원으로 봤을 때 강원 외 지역 학생들이 34.1% 정도 됐고요. 강원권 학생들이 57.1%. 네, 그렇게 조금 낮아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그 학생들 중에서 좀 성적이 저조하나 이런저런 자기 진로나 그 목표에 맞는 학과나 전공을 선택할 때 우리 선생님들께서 강릉 원주대, 한림대, 강릉 원주대를 유심히 봐주실 필요성이 있다. 어설프게 뭐 소위 말해서 충청권에 있는 뭐 그런 대학, 뭐 인서울 뭐 비슷하다, 막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그런 대학을 이렇게 노크하거나 그렇게 그 관심을 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많이 한림대, 강릉원주대의 그런 그 학과들, 전공들 유심히 보시고 추천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감히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3학년도 대입 전형에 대해서 그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시 이제는 한림대 순서로 시작을 하고요. 시간이 좀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좀 축약을 해서 이 말씀을 안 드려도 아는 자료는 자료로 대체한다고 생각을 하고 작년과 변화된 부분들 그다음에 이 점을 좀 오래 주목하시면은 아이들에게 상당한 기대 이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팁을 조금 많이 주셨으면 하는 욕심을 부려봅니다. 네, 부탁합니다.
예, 한림대 2023학년도 전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뭐 아무래도 정시는 한 20, 해마다 저희는 거의 비슷합니다. 수시가 80, 정시가 한 2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올해 2023학년도 같은 비율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은 이제 학종이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대부분이고요. 한 30% 가까이 정도 되고요. 학생부 교과 뭐 489, 지역 인재 한 208명 정도 되고요. 정시는 이제 실기 실적이 외국어 특기자, 여기는 글로벌 학부입니다. 한림대학교 영어로 수업하는 글로벌 학부가 25명, 체육 특기자가 좀 일부 있고요. 정시는 뭐 저희가 좀 가나다로 좀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집 단위별로 좀 차이가 있고요. 뭐 나중에 아마 자료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집 인원은 표로 그냥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복잡하니까 나중에 저희 자료나 홈페이지나 뭐 이 자료가 올라가면 아마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정시 모집 인원도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수시 모집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예전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건 동일합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서류평가로 70%를 뽑고 70% 서류평가를 반영하고 2단계에서 면접이 봐서 면접을 30%에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을 하고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림대학교는 올해 2023학년도까지 자기소개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기소개서 크게 부담 아마 안 가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평가는 이제 다단계 전형으로 하고요. 1단계에서는 학생부 하고 자기소개서로 이제 2명이 평가를 전임사정관 1명하고 위촉사정관, 그러니까 학과 교수죠. 이렇게 두 분이 각각 독립적으로 평가를 해서 평균을 반영하고요. 2단계에서는 면접을 보게 되는데 수험생 1명에 면접관 2명이 면접을 보게 되고요. 의대는 뭐 아시는 것처럼 MMI 면접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자는 1단계 성적 70%, 2단계 면접 30%로 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요. 서류평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업 성취 역량이 40%인데요. 이게 이제 그 교과 성적 위주로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정량적으로 반영하진 않지만 지원한 학과와 관련된 교과 성적, 그 다음에 그 성적 추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진로 선택은 어느 정도 들었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성장 잠재 역량이라는 갖고 30%, 인성 역량 30%를 그 학교생활기록부 그 비교과 활동하고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각각 독립적으로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자기소개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올해까지 받고요. 그래서 문항은 1번, 2번 두 개 문항입니다. 대기업 공통 문항을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받고요. 그렇게 부담 가질 필요 없고 뭐 어디 뭐 이렇게 컨설팅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내가 지원할 거와 관련된 그 활동을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활동을 좀 강조하고 싶거나 그런 것들을 좀 위주로 작성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입니다.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수님 2명에 학생 1명을 면접을 보게 되고요. 아시는 것처럼 블라인드입니다. 그 학생이 성적이 얼마나 되는지 어느 학교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15분 정도 면접을 진행을 하고요. 두 개 정도 질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서류 검증 영역은 서류평가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를 서류평가하면서 이 부분은 좀 물어봐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서류평가위원회 작성을 해서 면접위원회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항을 질문해서 개별 맞춤 문항으로 질문이 되고요. 인성은 공통 문항입니다. 저희 학교에 문항출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문항출제위원회에서 인성 영역을 평가하는 문항을 출제를 해서 이 문항을 질문하기 때문에 이 인성 영역은 지원하는 학생들 거의 공통 문항으로 나오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거의 같은 질문을 아마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의예과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멀티플 미니 인터뷰라 해서 MMA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총 30분이 소요가 되고요. 인성, 상황, 모의 상황, 방을 순서대로 이제 통과하면서 면접을 보는데 인성 영역 10분, 상황 면접 10분, 모의 상황 10분 이렇게 해서 총 30분 정도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다음은 교과 우수자입니다. 교과 우수자는 요게 이제 작년하고 좀 달라졌는데 저희가 작년까지는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을 면접을 20% 반영했었는데요. 올해 2023학년도는
면접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100%로 선발을 하고요. 그 중에 이제 교과 성적이 90, 출결이 10% 반영을 합니다. 최저학력 기준은 없고요. 간호학과만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는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부 교과에서 우리 강원권 학생들이 지원하는 지역인재, 한림케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농어촌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여기는 학생부 80에 면접이 20%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학생부 성적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면접에서 좀 이렇게 좀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그걸 좀 활용해서 내가 어떤 전형을 지원할 건지를 아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건 처음 말씀을 드리네요. 저희는 이제 총 3번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하고 그다음에 교과 우수자 전형, 여기 지금 그 교과 우수자 전형 외에 지역 인재나 한림케어 요게 또 하나 이렇게 지원할 수가 있어서 3개까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전형으로 지원하는 게 유리한지를 좀 고민을 해서 지원하는데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각 그 교과 성적 반영입니다. 그래서 일반 교과가 저희가 90% 반영되고요. 진로 선택 교과가 저희가 10% 반영됩니다. 그래서 교과 우수자 같은 경우는 일반 교과가 85%, 진로 선택이 5%, 출석이 10% 그렇게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 인재가 포함되어 있는 학생부 교과는 일반 교과가 68, 진로 선택이 4%, 출석이 8% 그렇게 반영되고 면접이 20% 반영됩니다. 교과 성적은 일단 1학년부터 뭐 어느 대학이나 똑같겠죠.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반영하고요. 졸업생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4개 교과를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수단위 합이 80단위가 이상이 돼야 교과 우수자 전형에는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인재나 한림케어 여기는 해당이 없고요. 교과 우수자 전형은 이수단위가 80이 넘어야 진로선택 포함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교과 성적 반영 방법입니다. 앞에서 처음에 작년도 입시 결과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동일하게 모든 교과를 동일하게 반영하지 않고요. 4개 교과를 반영하는데 일단 국어, 영어, 수학 중에서 가장 잘한 교과를 40%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교과를 30%, 20%, 10% 순으로 반영합니다. 간호학과는 좀 다르고요. 수학이 40%고요. 나머지를 각각 20%씩 반영을 합니다. 간호학과도 사회나 또는 과학 중에서 성적이 좋은 걸 반영합니다. 저희 정시에 저희 학교 간호학과 학생들 들어온 거 보면 그 사회탐구, 정시모집 같은 거 사회탐구를 응시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인문계열 학생이라고 들어와서 간호학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로선택 교과 반영하는 건데요. 요거는 저희가 진로선택 교과는 모든 진로선택 교과를 다 반영합니다. 심지어 체육, 교양도 다 반영을 하니까 그래서 그 A를 받았으면 저희가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5를 곱하고요. B면은 3.125, C는 1.25 이렇게 곱해서 최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0점, 5% 50점 그렇게 반영을 합니다. 다음은 출결입니다. 이거는 뭐 자료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 정도 반영하는 출결 반영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부 교과의 지역인재, 한림케어 요 전형입니다. 여기는 면접을 20% 반영을 하는데요. 1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요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동일하게 면접위원 2명에 수험생 1명이 면접을 진행을 하고요. 여기는 모든 문항이 이제 문항 출제위원회에서 출제된 문항을 질문하는데요. 학업 동기 영역, 그다음 인성 영역, 학생부 연계 영역, 요 세 번째 학생부 연계 영역 이 부분도 학생 개인 맞춤 문제가 아니고 동일한 문제, 모든 학생들한테 문항 출제위원회에서 출제된 동일한 문제를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 그거에 대한 말씀을 이거 좀 학생들이 굉장히 궁금해해서 이걸 따로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조금 이 부분 말씀드릴 때마다 좀 죄송한데요. 저희가 의학과 같은 경우는 학생부 학교생활 우수자나 지역인재 4개 중 3개 합이 4등급이고요. 국어나 수학, 국어는 지정 과목이 없고 수학은 미적분 또는 기하를 봐야 되고요.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교과 우수자 전형만 있는데 거기는 3개 합이
모집이고요. 수학을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했을 경우는 12등급까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외국어 특기자 전형이 있는데 이제 글로벌 학부 25명 뽑는데 여기는 서류평가 60에 면접 40%를 반영합니다. 면접은 저희가 1차, 2차 면접으로 보는데요. 1차는 이제 한국어로 면접을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사정관 1명 포함해서 3명이 에 수험생 1명이 면접을 진행을 하고요. 2차 면접은 영어로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교수 1명 포함해서 면접위원 2명이 수험생 1명 이렇게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정시 모집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군별로 좀 다 모집 단위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결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도 결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수능을 2개 영역 반영합니다. 일반 모집 단위는. 그래서 국영수 중에서 최상위 1개 영역을 70%, 나머지 1개 영역을 30% 반영하고요. 탐구는 2과목을 반영을 합니다. 의예과는 수학이 40, 그다음에 과학탐구 2과목 평균 30, 국어 20, 영어 10 반영하고요. 간호학과는 수학이 40, 영어 30, 국어 또는 탐구 중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거 30% 반영하고요. 글로벌 학부는 영어가 60% 반영이 됩니다. 100분의 성적 반영하고요. 의예과는 표준 점수 반영하고 보시면 되고 영어는 등급별 환산 점수는 이렇습니다. 1등급 100점, 2등급 95, 3등급 88 이렇게 반영 됩니다. 가산점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 가산점이 5%, 뭐 10%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한림대학교 2023 그 대입 전형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뭐 항상 오랫동안 그 반복됐던 이야기이죠. 그 한림대 그 의예과 많은 학생들이 또 우리 그 강원도의 그 우수한 인재들이 관심 갖고 있는 전형에 그 한림대 의예과가 있는데 수시에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일반 전형하고 똑같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우리 지역 인재 전형만큼이라도 좀 내려달라는 것이 오래된 우리의 그 아마 그 저 소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또 어떤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한림대학이나 우리 강릉 원주대 케이스는 아닙니다. 그쪽에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보면은 이것은 그냥 뽑겠다라고 하는 정부에서 지역 인재 전형을 의예과나 최선학과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하라고 하는 그 압박에 못 이겨서 표현이 좀 그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뽑는 신용만 하고 사실상 관심이 없는 그런 의심까지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한림대 그 의예과 기준으로 우리 지역 인재 전형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을 못 해가지고 또 그 이 정원을 그러니까 모집 인원을 그 못 채운 케이스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우리 팀장님 한마디 말씀 예. 부탁 올립니다. 저희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죠. 저희도 이제 입학처 입장에서는 수능 최저학력을 좀 낮췄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이제 의대 쪽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데 해마다 그게 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저희도 좀 안타깝긴 한데 좀 지역 강원권 학생들이 이제 의대에 좀 많이 들어오게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좀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두 번째 이제 말씀하신 그 지역 인재 이렇게 최저학력 기준이 높으니까 혹시 못 뽑는 거 아니냐. 근데 저희가 몇 년 전, 그러니까 2년 전에 한번 최저학력 기준을 하비, 사는 똑같은데 영어는 제외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당시에 지역 인재를 좀 못 뽑았습니다. 그래서 좀 미충원 돼서 정시로 이월된 경우가 있었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영어 포함해서 지금 올해 기준으로 세계 합의 4등급으로 했을 때는 지역 인재는 다 못 채운 적은 없습니다. 다 채웠고 뭐 일부 이제 뭐 예비 순위를 받고 합격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도 거의 예비 순위 앞에서 자료 보셨지만 예비 순위가 많이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뭐 못 채우는 경우는 있지만 그래도 좀 강원권 학생들한테 좀 많은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지역 인재는 좀 수능 최저를 좀 낮출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저희 입학처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좀 더 궁금한 점이 많이 있겠지만 그 점은 뒤로 하고요. 지금부터는 2023 강릉 원주대 그 대입 전형에 대해서 안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변화된 사항 중심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네, 저희
23학년도 그 대입 전형 안내 이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좀 잠깐 말씀을 드리고 23학년도 전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저희 22학년도 치의학과 그 지원 인원과 경쟁률, 그다음에 수능 최저 충족, 그다음에 등록한 인원에 대한 자료입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이 자료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준비를 해온 자료이고요. 저희가 21학년도와 22학년도의 차이가 있어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좀 변동이 됐습니다. 21학년도에는 저희가 영어를 포함하지 않았었고요. 22학년도부터는 영어를 포함을 해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수능 최저 충족률 자체가 지역인재도 그렇고 지금 저희 종합전형 내에서 좀 많은 부분들을 이제 충족하고 있는 비율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선생님들 좀 진로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준비한 자료이고요. 저희 올해 같은 경우에는 22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모집하고자 하는 인원을 모두 이제 등록을 시킨 경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전에는 최저가 조금 높았기 때문에 등록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22학년도부터는 이제 수시에서 이제 2월 없이 다 충족이 됐다라는 부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23학년도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3학년도 주요 변경 사항을 좀 볼 건데요. 네 가지 정도의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수시 모집 비율이 좀 많이 확대가 됐어요. 저희가 23학년도엔 93.7%의 인원을 이제 수시 모집으로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 강릉원주대학교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수시 모집에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좀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이 2번입니다. 저희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고사를 폐지했습니다. 치의학과를 제외하고 다른 모집 단위에선 서류 100%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실기고사 항목도 변경되었습니다. 음악학과 같은 경우에는 전공을 축소했고요. 체육학과 같은 경우에는 실기 종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4개의 항목으로 나눠서 실기 종목 평가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3개 항목으로 바뀌고 실기 종목 자체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 학교 이제 체육학과 실기에 관심 있는 친구들에게는 반드시 이 부분을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은 저희가 정시 모집에서 반영 과목을 축소하고요. 실기 전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실기 전형은 음악학과에 한해서만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수시에서 이월된 부분에 의해서 한해서 이제 정시에서 실기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크게 보면 저희 학교의 이번에 변화는 이렇게 4가지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이제 전형별 모집 인원을 좀 보면요. 학생부 교과, 종합, 실기, 그 다음에 정시 이렇게 수능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지금 조금 특이한 부분을 보실 수 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에 보시면 지역인재 저소득이라는 부분이 새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모집 인원이 3명인데 치예과와 간호학과만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인재이면서 저소득 2개의 모든 조건을 해당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 전형도 좀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은 전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수시 모집에서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수시 모집에서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 같은 경우에는 전 모집 단위가 없고요. 치예과만 지금 현재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교과 성적 100%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치의학과를 제외한 모집 단위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으니까 친구들이 좀 쉽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부분이 이제 어떻게 산출하는지 산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좀 크게 바뀐 부분이 여기서 하나가 있는데요. 치의학과가 지역 교과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건 아니지만,
그 지역의 친구들이 어쨌든 치의학과에 좀 많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지역 교과에서 이제 치의학과 친구들을 선발할 예정이고요. 밑에 부분에 보시면 지역교과 기회균형 치의학과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학력 기준 같은 경우에는 올해 22학년도와 동일한 부분이니까 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부터 지역교과 부분이 새로 생기는 부분이어서 저희 강릉원주대학교 치의학과에 관심이 있는 친구고 성적이 좋다면 좀 이 전형도 같이 좀 고민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합전형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올해부터 면접이 폐지됐기 때문에 서류평가로만 학생을 선발하고 있고요. 네, 면접고사가 없어서 사정 제외자를 제외하고 모든 친구들에게 예비번호가 부여되는 이제 전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강릉원주대학교에는 자기소개서도 없고 다른 기타적인 서류가 없기 때문에 학교생활 기록부만으로 학생들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네. 치예과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평가를 하고 서류평가에서 할 때 이제 궁금했던 부분들을 이제 면접에서 질문하는 형식의 면접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학생부 확인 면접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 치의과에 이제 지원하는 친구들은 본인의 학생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네, 지원할 수 있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강릉원주대학교는 서류평가를 할 때 어떤 영역을 평가하냐? 이렇게 4가지의 영역으로 나눠서 종합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면접이 없는 모든 모집 단위에서는 이 서류평가만으로 이루어지고요. 치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서류평가에서 5배수를 선발을 해서 면접평가로 네, 진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부분이 반영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평가 요소에서 별표되어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유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면접평가 부분입니다. 면접평가는 치예과만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배점은 200점, 평가위원은 2분이고요. 수험생 1명이 네, 들어가서 면접을 보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학생부 확인 면접이기 때문에 뭐 별다른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질문하지 않고 학생 생활 기록부에 있는 내용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면접 시간은 10분 내외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부분은 면접 평가에 대한 반영 방법입니다. 네, 발전 가능성, 인성, 전공 관심도로 나눠서 저희가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요. 면접 같은 경우에는 면접 평가 결과 가락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을 경우에 불합격 처리되고 면접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네, 그 다음은 실기 전형입니다. 저희 학교는 이렇게 4가지의 실기 전형의 형태가 있는데요. 조형예술 디자인, 음악학과는 실기 100%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고요. 체육학과 일반에는 실기 70, 학생부 교과 30, 특기자는 경기 실적 45, 학생부 30, 실기 25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패션 디자인학과 같은 경우에는 실기 80, 학생부 20으로 네, 각기 다르게 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니까 저희 실기 전형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어떤 부분이 해당이 되는지, 실기 100인지, 교과가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려해서 네,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실기 전형에 대한 네, 뭐 과제명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 모집 요강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확인이 가능하실 부분이라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학교는 그 전형 유형을 달리해서 이제 네, 각 1회씩 복수 지원이 가능하고요. 학생부 교과에서 1회, 학생부 종합에서 1회, 실기에서 1회 이렇게 해서 실기까지 지원하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네, 총 3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농어촌에 해당하는 그 학교 친구들의 경우에는 밑에 맨 끝에 보시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뭐 지역인재, 학생부 종합전형의 농어촌 이렇게는 지원하실 수가 없으시고요.
네, 같은 종합 전형에서는 지원이 불가하니까 그 부분을 같이 생각하셔서 지원에 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정시 모집은 6.3% 정도와 2월된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릉원주대학교는 수시에서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학교에 관심이 많은 친구라면 수시에 지원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능 100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가군, 나군, 다군으로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가군에는 중어중문학과, 조형예술디자인학과, 체육학과가 구성되어 있고요. 나군에는 회계학과, 패션디자인학과가 있습니다. 다군에는 그 이외의 전체 모집 단위가 분포되어 있으니까요.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군이, 학과의 군이 어딘지 반드시 체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설되는 실기 위주 전형입니다. 실기 위주의 이 전형은 음악학과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실기 100%로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수시에서 2월되는 인원에 한해서만 진행될 부분이니까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정시 모집은 수능 100%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계열 구분 없이 지원이 가능하므로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연공학 계열은 가산점이 적용되니까 이 가산점 부분도 같이 참고 바랍니다. 계열마다 반영 방법이 또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 강릉원주대학교 정시에 지원하고자 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 부분을 좀 반드시 캐치를 하셔서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악학과 실기 전형입니다. 네, 저희 강릉 원주대 2023학년도 대입 전형 안내를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저도 파격적으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지역인재 전형 플러스 저소득층 학생 이렇게 이중의 장치를 걸어서 특별 전형을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이다. 아마 교육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무슨 지침이나 없었을 터인데 한 걸음 나간 조치가 아니겠느냐. 김나리 사정관님, 여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물론 있죠. 네, 저희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전형 동일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다 동일하고요. 이 부분은 사실 지역인재 육성법에 따라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이제 또 모집하게 되어서 운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친구가 있다면 좀 지원을 고려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첫술에 배부를 리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어떻게 말하면은 출발점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만약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대폭적으로 내린다고 하면은 이것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어떤 하나의 획을 그는 어떤 작업이지 않겠느냐. 물론 2명, 3명이지만은 그것이 우리 좀 저소득층 또 그러한 쪽에 시류에 빠져 있는 어떤 소위 말해서 사회 진출에 사다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괜히 아쉬운 어떤 투정을 부려보고 있는데요. 강릉 원주대 치의학과가 2023학년도까지만 해도 그래도 지역인재와 일반 전형에서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차이를 1등급이라도 두었는데 2024학년도에서는 똑같게 변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혹시 잘못 봤나요? 동일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조금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예. 저희가 23학년도부터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지역 교과로 이제 치의학과 학생들을 선발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23학년도에는 저희가 과탐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24에는 탐구로 이제 탐구의 부분을 조금 열어둘 계획이 그래서 있습니다. 사실상 완화 효과가 있다. 네네. 어쨌든 2024학년도에 최근에 들어서 대입 자원들 입학 자원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언제 가느냐의 문제일 뿐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2022학년도 기준으로 2023학년도에 약 4.9만 명의 입학 자원이 줄거든요. 그러면 1등급이 약 2,000명이 없어진다는 뜻이 되니까요. 그 점을 대학에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은 항상 궁금하고 애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자, 혹시 우리 이번에 기여대학 지원사업 두 대학이 동시에 선정이 되었는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지역인재 전형의 그런 것을 몇 %를 모집한다라는 그러한 명목적인 것보다도 사실상 모집했느냐, 그러한 것이 혹시 어떤 선정에서 평가 지표로 들어가 있었나요? 괜한 것이 궁금해지네요. 우리 팀장님 한번. 네,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모집 인원 대비 얼마나 선발했느냐. 네, 그런 말로만 부분들- 모집하겠다고 하고 사실은 아니더라.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네네. 저희는 그렇게 다 선발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 제가 하나 좀 빠뜨렸는데 강원권 학생들한테 이제 올해 지방대 육성법 때문에 추가된 게 있는데 한림대도 강원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사회 계층은 2명을 따로 의예과 2명, 간호학과 2명을 선발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여기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네. 네. 그것마저 수능 최저가 없다. 그죠? 네. 2023년도 이야기가 되나요? 23이에요? 올해. 예. 아, 예. 그 한바탕 놓칠 뻔 했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예, 지금. 예. 그 점 있으시면은 우리 선생님들, 정말 이 주변에 정말 아끼는 제자 중에 그런 친구가 있다고 하면은 안내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시간이 거의 되어 가는데요. 이제 좀 정리를 해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3부라고 말은 거창하게 붙였지만은 마지막으로 우리 강릉 원주대, 한림대 강릉 원주대에서 자랑할 만한 어떤 학사제도, 장학제도, 또 학생 복지제도 또는 취업제도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대학에서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 두 대학은 그 점에 있어서 다른 대학들의 어떤 모범이 되고 있는데요. 또는 이 자랑할 만한 이 학과는 이번에 됐는데 한번 관심 가져주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한림대 잘하는 것 같아요. 강릉원주에 잘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모르는 점이 있습니다. 예, 그 점을 조금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에는 또 강릉 원주대부터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저희는 국립강릉원주대학교이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 슬로건이 국립이라 가능해, 그래서 특별해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저희가 학생들에게 이제 많은 홍보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좀 국립이라는 게 좀 메리트가 조금 더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지고요. 먼저 저희가 국립이다 보니까 또 등록금도 저렴하고, 등록금이 저렴한데 또 많은 친구들에게 장학금을 또 많이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학금 부여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국립대 육성 사업이나 저희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이나 이런 다양한 국책 사업들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좀 교육시설이나 그다음에 실습 기자재, 그다음에 학생 장학금, 학생 복지로 돌아가는 부분들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친구들이 학교에 와서 누리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강릉원주대학교는 국가중심 국립대학으로서 이제 다양한 이제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런 책임성을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지역의 친구들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 학교의 다양한 이런 학사제도나 복지를 누려서 이제 좋은 인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거니까요. 많은 학생과 많은 선생님들께서 저희 강릉원주대학교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기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생명과학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양 관련된 학과들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학과들이 많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 강릉원주대학교 입학처로 문의를 주셔도 좋고요. 학생들에게 많은 정보 제공해 주셔서 저희 학교를 좀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한림대 우리 입학팀장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림대만의 특징, 뭐 제가 이름을 좀 이렇게 붙였는데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 학번부터 지금 이게 적용해서 지금 학사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 학사제도 유연화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이 부분을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쨌든 요즘 굉장히 그 학생들도 그렇고 뭐 100세 세대라고 하잖아요. 지금 아마 고등학교 학생들은 아마 100세 이상을 아마 살 겁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대학을 지금까지 12년 공부를 했고 대학 가서 또 4년 공부를 하고 이제 사회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 이 학생들이 어떻게 앞으로 100세까지 살아갈 거냐. 지금까지는 뭐 정년 60세니까 60세까지 일을 하지만 지금 100세 시대에서는 60세까지 일해갖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학생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저희가 그 부분을 많은 고민을 했고 그래서 저희는 이런 학사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사제도 유연화 했는데 첫 번째가 복수 전공을 필수화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필수화할 거냐 선택을 하게 할 거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을 들어올 때 내가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해서 어떤 직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건지 그 목표가 뚜렷하게 정해진 학생들은 저희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결국은 어느 정도 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자. 전공 하나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좀 경험을 하면서 스스로 자기 전공을 찾아서 4년 동안 공부하고 사회에 나갈 수 있게 해주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복수 전공을 필수화했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처음에 들어올 때는 내가 이 하나에 관심이 있었지만 이걸 필수로 해버리니까 어느 전공을 하나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학생들이 자기 진로를 이제 고민하고 그러면서 자기 진로를 찾아가면서 굉장히 이게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런 결론을 저희가 얻었어요. 지금 벌써 한 5, 6년 정도 이 제도를 좀 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또 하나가 저희가 소속 변경 자유화입니다. 즉 소속 변경 학생들이 원하면 들어왔던 과를 다 바꾸게 합니다. 일전공을 다 완전히 다른 전공을 바꿔서 공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도 저희가 완전히 좀 개방을 해서 학칙에 아예 명시를 했습니다. 학과에서 복수 전공을 신청했는데 안 받아주면 그 받지 못하는 사회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서 그 복수 전공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왜 이 학생을 복수 전공을 안 받아주냐 받아줘라 이렇게 해서 좀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1학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89.1% 247명이 복수 전공을 신청했는데 220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 27명 안 된 학생들은 성적이 굉장히 좀 낮은 학생들이었습니다. 이 학생들은 일전공 제대로 좀 하기 힘든데 또 이과로 바꿔서 해도 이 학생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해서 그 학생만 불합격 처리를 했고요. 대부분 다 합격 처리를 해서 어쨌든 본인이 어떻든 원하는 전공을 다 할 수 있게 그렇게 학생들을 유연화해서 요게 한림대학교의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학사제도만 해놓으면 안 되고요. 학생들한테 계속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본인의 진로로 찾아갈 수 있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해마다 매 학기마다 이제 학기 초에 재학생을 대상으로 저희가 전공 박람회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올해도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저희 체육관에서 부스를 저희가 한 60개 정도를 마련해 놓고 각 전공별로 교수님들이 나오셔서 학생한테 상담을 해줍니다. 내가 이 전공에 관심이 많은데 그 전공 가면은 내가 뭘 배울 수 있고 나중에 진로가 어떻게 되고 실제로 그 전공을 학생들이 어떤 데 취업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정보를 제공을 해서 내 진로를 좀 찾아갈 수 있게 이렇게 학사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교차 지원이 다 허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문계열 학생이 자연계열, 공학계열 모집단이 오더라도 예를 들면 과학이나 수학이 부족한 학생들을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멘토링 제도가 굉장히 풍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고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것들을 운영을 해서 어쨌든 그 학생들이 수업을 따라오는데 좀 어려움이 없이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다 되어 있어서 어쨌든 들어와서 졸업할 때는 어쨌든 굉장히 만족스럽게 졸업을 하는 그렇게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조를 해서 혹시 좀 부족하더라도 한림대학교에 지원해서 합격하면 충분히 본인이 원하는 꿈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여러 가지 융합 전공을 만듭니다. 이거는 신입학할 때는 선택할 수는 없지만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수 전공이 필수화되어 있잖아요. 그 복수 전공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완전히 이쪽으로 과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융합 전공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수요 전환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이런 인재가 필요한데
이런 인재를 저희 학교에서 양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런 융합 전공을 많이 계속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빨갛게 표시한 거는 저희가 지금 저희가 경찰과학 융합 수사 전공 이런 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곧 확정이 됩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교매를 통해서 확정을 할 건데요. 그래서 이런 융합 전공을 계속 저희가 학생들한테 좀 제공하기 위해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나중에 공부할 수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거는 저희가 저희 학교 총장님이 새로 작년 9월에 취임을 하셨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그 AI 전문가십니다. 국내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오셔서 저희가 조금 이 인공지능 쪽에 좀 포커스를 두고 이런 인재를 좀 많이 양성하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정보과학대학을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을 소프트웨어 학부로 만들어서 였고요. 저희가 인공지능 융합부가 저희가 3년 전에 런칭을 했는데 그 인공지능 융합부 그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를 좀 합쳐서 이 학생들이 이 정보과학 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자기가 원하는 전공을 좀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편을 해서 저희가 올해 학생 2023학년도부터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제 서서히 좀 정리를 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한림대학 조금 전에 말씀 들어봤지만은 저런 정도는 굉장한 자신감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 사립대학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사립대학이 가질 수 있는 그 장점을 최대치로 아마 늘려놓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고요. 좌우간 그러한 대학이 우리 도내에 있다라는 것이 우리로서는 굉장한 다행이다. 우리 강릉 원주대도 마찬가지 있고요. 저도 아이들이 어떤 장래의 그 진로 분야가 뭐 해양 쪽, 또 수산 쪽 또는 또 뭐 생명과학 그런 쪽이면은 강릉 원주대학에 뭐가 없나 하고 유심히 커리큘럼 포함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들은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강릉 원주대 한림대 강릉 원주대는 우리 지역에서 상당한 신망을 받고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바람, 기대도 뭐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저러한 그 요구사항도 많이 있고요. 그러한 요구사항들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해서 좀 우리 지역의 인재들을 어떤 그 사이에 몇 년 동안의 그 학업 능력 그걸 하나만 보시지 마시고 좀 더 그 자기 역량을 잠재 역량을 피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그 몇몇 대학들 이렇게 보면은 우리 선생님들 보면은 대학의 욕심이 가득 묻어 있죠. 뭐 이런 학생 뽑고 싶다. 그래서 그런 대학들이 훗날에 사회적인 그 졸업이 그 아웃풋이 좋다 한들 그게 그 대학의 노력이냐? 혹시 선생님들의 노력, 학생 본인의 노력, 학부모의 노력이지 않느냐? 대학은 과연 얼마큼 그만큼의 기여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림대학이나 강릉원주대, 한림대학은 그러한 점에서 우리 그 아이들이 어떤 그 조금 성적에 2등급, 3등급에 개의치 않고 그런 학생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그 좋은 인재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역량,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대학이라는 그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자, 오늘 2시간 동안, 1시간 반 동안 우리 장시간 수고해 주신 두 분 선생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예, 박수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상으로